문재인 대통령께서 6월 12일로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 중재자 역할을 자행하면서 중재자로서 미국을 방문해서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했습니다. 북한이 소통을 거부를 하고 판문점에서의 약속 자체를 파기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과연 완벽한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안타깝습니다. 또 미국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중재자의 지위와 역할을 완벽하게 인정하는 것인지 그것도 또한 아쉬운 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러려면 무엇 때문에 남북 정상 간의 직통전환은 개절했습니까? 또 판문점 선언에서 한반도 전면적 비핵화를 양 정상이 확인을 했으니까 당연히 또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 예정 합의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가게 되면 김정은 위원장은 당연히 직통전화를 이용해서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된 남북 간의 정상의 재차 합의를 또는 전략을 상의를 하고 협의를 하고 그래서 또 미국 가서 중재자 역할을 문재인 대통령이 수행한 다음 정상회담 이후에 다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한미 정상회담 성과를 설명하고 또 미국 측의 반응을 알려주고 그래야 6월 12일 정상회담이 제대로 북미 정상회담이 제대로 성사될 것이 아닙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과정과 상황을 보면서 판문점 선언이 꼭 지켜져야 되는데 또 지켜지기를 기대하면서도 불안함을 감출 수 없습니다. 특히나 미국에서도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은 안 열려도 좋다 하는 정도까지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떤 중재자로서의 역할과 그 역할에 대한 소득과 결과는 무엇인지 국민 앞에 소상히 알려줄 것을 요청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이 5월 24일 여당의 주장으로 철회가 없이 국회에서 표결 절차가 강행된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개헌안은 국회에서 통과가 불가능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잘 알고 계시라고 생각됩니다. 원래 지방선거에서 동시에 국민투표 개헌안을 원래 지방선거에서 개헌안이 국민투표에서 동시에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발의한 개헌안인데 이미 국민투표법이 개정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 개헌안이 국민투표에 붙일 수 없다고 확인이 된 이상 그 시점에서 바로 개헌안을 철회해 줄 것을 저희 당은 강력히 요청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개헌안을 철회를 하지 않고 국회 표결이 강행이 된다면 문재인 대통령에 의한 국회의 협치 구도가 파기가 되고 새로운 정쟁이 유발이 될 뿐만 아니라 이 개헌안 처리 불발 내지는 부결로 인한 국민적 요망인 개헌의 열기가 산화가 되거나 또 의지가 좌초가 될 가능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권력 남용에 의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시정하기 위한 개헌을 하려는 의지가 있다 한다면 이 개헌안을 신속히 철회를 하고 새로운 개헌 열기와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 주십사는 말씀을 드립니다. 드루킹과 관련된 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드루킹이 댓글 공작 의혹이 지난 대선에 부정이 있었지 않느냐 하는 의혹으로 발전이 되더니 이제는 청와대까지 그 의혹이 확산이 됐고 바로
대통령 방 문 앞에까지 이 의혹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마 이래서 그동안 청와대는 특검을 요구하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 답변을 거부하거나 청와대도 드루킹 사건의 피해자라고 회개한 논리로 반박을 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송인배 제1부속실 비서관이 관여가 됐다 한다면 지금 당장 송인배 비서관이 그 직위를 떠나서 특검 수사에 한 점 오고 없이 제대로 된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여건과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대통령께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이 특검법이 지난 5월 14일 여야 합의로 통과되게 돼 있었는데 여당이 이해할 수 없는 또 주장을 되풀이하고 지연을 시켜서 5월 20일이라 특검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날 당장 국무회의, 임시국무회의를 열어서라도 이 특검법을 공포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추경안에 대해서는 확정 절차를 밟는 임시국무회의에서의 논의를 하고 또 심의 의결을 하면서도 이 특검법에 대해서는 자꾸 수정을 위한 법제처의 심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걸 앞으로 약 8일 이후에 이 정시 국무회의에서 공포안을 심의 의결한다고 합니다. 이 특검법은 그렇지 않아도 검경에 의해서 진상규명을 하기 위한 절대적으로 필요한 증거를 은폐 내지는 멸시를 시킨 정황이 있는 데다가 단 1분 1초라도 하루속히 특검이 가동이 돼서 증거가 수집되고 수사가 착수돼야 할 텐데 이렇게 정부에서 지연을 시킨 것은 오히려 정부조차도 특검법 발효를 지연시켜서 드루킹 사건과 관련된 중요한 증거가 멸실이 되는 것을 방조하는 행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해서 특검법을 하루속히 공포할 수 있도록 심의 의결 절차를 밟아줄 것을 강력히 촉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새벽 워싱턴에서 열렸던 한미 정상회담 속보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주장하는 단계적, 동시적 조치가 아닌 한꺼번에 일괄 타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하고 일괄 타결을 고수한 것은 당연히 지켜야 할 원칙을 지킬 의지를 말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도 트럼프 대통령이 했습니다. 완전하게 일괄 타결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꺼번에 빅딜로 타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것은 물리적으로 봤을 때 불가능할 수도 있으나 아주 짧은 시간에 딜이 이루어졌으면 바람직하겠다라고 말한 것은 일괄 타결, 빅딜의 시한을 짧게 가져가겠다, 길게 끌지 않겠다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월 12일 싱가포르의 미국 정상회담에서 일괄 타결 및 짧은 시한의 설정이라는 이 원칙을 꼭 관철시켜야 합니다. 완전한 비핵화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길은 일괄 타결과 짧은 시한이라는 점을 지적을 합니다. 김정은이 두 번째 시진핑 주석을 만난 이후에 김정은의 태도가 변했고 이것은 좋은 느낌이 아니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이것은 미국이 중국의 대북 제재 완화 가능성 등 중국의 태도 변화 또 북한의 태도 변화를 주목하고 있다는 뜻으로 앞으로 중요한 변수가 될 거라고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말도 했습니다. 싱가포르의 미국 정상회담이 열릴지 안 열릴지는 두고 봐야 한다. 열린다면 좋은 일이 될 것이고 만일 열리지 않는다면 그것도 괜찮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도
미북 간에 조율되어야 할 일들이 남아 있다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오늘 새벽의 속보만 봐서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대통령이 어떠한 합의를 했는지, 미북 정상회담에 대해 한미 간에 완벽하게 조율이 되었는지 불확실합니다. 지켜보고 저희들 입장을 계속 내겠습니다. 풍계리 핵실험장에 북한이 약속을 파기하고 우리 언론인들을 초청하지 않았습니다. 맥스 썬더 훈련, B-51을 둘러싼 여러가지 이야기들, 또 태영호 공사나 중국 식당의 북한의 여종업원, 이런 여러가지 문제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무것도 약속을 파기할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이런 길들이기 내지는 대한민국 패싱에 비굴하게 할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약속 파기에 대해서 경고하고 북한의 답변과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내야 할 것입니다. 국회 환노위에 지금 계류되어 있는 최저임금의 산입 범위를 두고 민주노총이 노사정위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상여금과 복지후생비를 최저임금에 넣을 것이냐를 두고 국회가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환노위원도 계십니다만은 이 최저임금의 산입 범위에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등을 포함시켜서 빨리 2019년 최저임금 결정 이전에 분명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드루킹 사건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드루킹 특검법에 기권 표결을 했습니다. 제가 기권 표결을 한 이유는 수사 범위와 지금의 특검이 과연 검찰과 경찰의 은폐 조작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 또 대통령의 최측근들과 대통령의 연루 가능성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 그런 애매한 특검법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 드루킹의 여론 조작 사건은 2016년 10월 이후에 국민들이 광범위하게 전개한 촛불 시위의 와중에 발생했던 일입니다. 어떻게 이 기간에 입만 열면 촛불 민심이 어떻고 촛불 혁명이 어떻고 라고 외치는 그 정권의 핵심들이 어떻게 이 기간에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여론을 조작하는 행위를 뒤로 할 수 있었다는 말입니까? 김경수, 송인배, 백원우, 이 사람들은 문재인 대통령과 24시간을 같이 하고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사람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시절의 최순실, 또 청와대 3인방과 조금도 다를 바 없고 오히려 대통령과 더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연루된 이 사건, 만남이 여러 차례 있었고 돈이 왔다 갔다 했고 수많은 댓글로 여론을 조작한 이 사건에 대해서 저는 이번 특검법이 면죄부만 주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특검은 임명이 될 것이고 특검 수사는 이루어질 것입니다만은, 저는 이 특검이 만약 이 드루킹 사건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그 최측근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면죄부만 주는 그런 특검으로 끝난다면 이 일 자체는, 이 범죄 자체는 결코 그걸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야3당이 기자회견을 갖고 대통령께서 제안한 개헌안을 철회해 주실 것을 정중하고 간곡하게 요청했습니다. 국회가 특검과 추경이라는 어려운 과제를 풀어내며 정상화되고 민생과 개혁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는 지금이
초당적인 개헌 논의의 동력을 살려낼 기회입니다. 대통령의 개헌안 때문에 다시 여야가 싸우는 정쟁의 늪으로 되돌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방선거 전에 새로운 개헌 일정 합의와 연내 국민투표 실시를 위한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을 때입니다. 국민의 70%가 개헌을 원하고 있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 청산을 위한 개헌은 선거구제 개편과 함께 연내에 반드시 성사돼야 합니다. 1987년 이후 31년 만에 찾아온 개헌의 기회는 청와대와 거대 양당이 만든 것이 아니고 촛불혁명을 완수하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이미 야3당 개헌연대는 연내 개헌 성사를 위한 8인 개헌협상회의를 즉각 추진할 것을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촉구한 바 있습니다. 거대 양당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개헌 및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 즉각 착수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대선 기간에 불법 댓글 여론조작을 한 드루킹 김경수 게이트에 대해 이제 대통령이 국민께 진실을 고해야 합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과 드루킹의 관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임종석 비서실장에게만 보고하고 조사를 자체 종결했습니다. 대통령 핵심 측근이 연루된 의혹을 파악하고도 민정수석실이 한 달가량 사건을 뭉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1일에야 송 비서관이 연루된 사실을 보고받고 국민에게 있는 그대로 설명하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아니, 철저히 수사하라가 아니고 설명하라가 무슨 말씀입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설명하면 된다는 것이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해달라는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신 것 아닙니까? 김기식 사태 때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데 청와대는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은 겸허하게 받아들이나 그렇다고 해임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지 않다며 한가한 말씀을 했고 선관위에 불필요한 유권 해석까지 의뢰했던 청와대가 아닙니까? 민주당 문대림 제주지사 후보가 지역 골프장 명예회원권을 받은 것은 명백한 정치 뇌물인데 민주당은 자체 조사 결과 공천 기준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과 같은 궤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청와대와 여당의 도덕적 기준이 이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까? 이러려고 1,700만 명에 달하는 우리 국민들이 촛불혁명을 통해 정권 교체를 했다는 말입니까? 대통령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대선 불법 댓글 여론조사 사건은 국민들께 설명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청와대는 설명할 자료도 없습니다. 철저한 수사로 밝혀져야 할 엄중한 사안입니다. 지금 경찰과 검찰이 부실, 은폐, 늑장 수사를 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경찰과 검찰에 김경수 전 의원의 휴대폰과 계좌를 압수수색하고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를 하라고 지시를 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송인배 부속 비서관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수사를 당부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김 전 의원의 썬다이 총영사 제안이 대선 후보 경선이나 대선 지원의 대가였다면 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경우 공소시효는 6개월 후인 오는 6월 27일 밤 12시까지가 됩니다. 대통령께서는 이 정권의 핵심 측근들이 줄줄이 연루되어 있는 이 중차대한 사건에 대해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국민 앞에 진실을 고해야 합니다. 김경수와 송인배, 드루킹을 수사하지도 않고 어떻게 설명하라는 것입니까? 제대로 된 수사로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검경의 수사, 특검의 수사로 판단해야 될 문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월 각 비서관실에 춘풍추상이라고 쓰인 액자를 보냈습니다. 남을 대할 때는 부드럽게, 자신에게는 엄격하게 대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민심을 왜곡해버린 불법 댓글 여론조작 사건의 관련자가 모두 대통령의 최측근 인물들입니다.
수악한 돈거래까지 드러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이 악성 범죄에 대해 한 점의 의혹도 없어야 하는데 과연 충풍추상이 있는 것입니까? 국회가 통과시킨 특검 법안을 국무회의마저 지연시키고 있는 청와대입니다. 자신과 측근의 잘못에 대해서 가을서리와 같은 엄격함이 있어야 성공하는 대통령이 되실 것입니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아서는 안 됩니다. 대선 불법 여론 조작의 뿌리를 잘라내는 대통령이 되십시오. 검경의 부실 은폐 늑장 수사를 철저히 가려내 이 땅에 정의를 바로 세우는 그런 대통령이 되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우선 드루킹 관련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국세청은 드루킹 변호사들에 대해서 세무조사 압박을 했는지 그 사실 여부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 현재 드루킹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들이 모두 사임했습니다. 드루킹 그리고 함께 구속되어 재판을 받는 공범들인 양모, 우모, 박모 씨에게 단 한 명의 변호사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들을 거쳐간 변호사는 4명이 있었는데요. 4월 19일, 4월 20일, 5월 16일, 그리고 5월 21일에 각각 사임계를 제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임계를 제출한 오정국 변호사는 지난 16일 재판 이후 4명을 모두, 이 4명은 드루킹 공범들입니다. 4명을 모두 변호하게 되었다가 결국 5일 만에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변호사들이 사임하게 된 배경입니다. 드루킹은 옥중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제 변호인들은 피의자가 될 처지가 되거나 자진해서 떠나거나 세무조사를 받는 등으로 고립되어 지금의 저는 아무도 변호인을 맡아주겠다는 사람이 없는 처지입니다. 즉 드루킹 변호인들이 여기서 주목해야 될 내용이 드루킹 변호인들이 피의자가 될 처지가 되거나 세무조사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드루킹 변호사들에 대해서 어떤 압박이 있었는지 철저하게 가려져야 될 것입니다. 아울러 저와 우리 바른미래당은 드루킹 관련 변호 활동에 관련된 법조인들에게 어떤 압력이나 피해가 발생하는지 끝까지 계속 주시할 것임을 밝혀둡니다. 그리고 홍영표 원내대표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동계 최대 적폐 세력인 민노총의 눈치만 보던 민주당이 바뀌었습니다. 홍영표 원내대표 덕분입니다. 홍영표 원내대표가 민노총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반대하는 것을 수용할 수 없다, 결연히 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그저께 제가 환노위 위원으로서 환노위에서 같이 논의를 했는데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민노총의 고집불통에 결연히 맞서 싸우겠다는 사람이 민주당의 홍영표 원내대표 한 사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의 다른 의원들은 모두 다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것에 소극적입니다. 그래서 홍영표 원내대표 그 용기에는 큰 박수를 보내지만 일단 자당 의원들이 홍영표 원내대표와 동일한 입장을 취할 수 있도록 최대한 설득해 주시고 좀 훈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렇지 않는 이상 환노위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는 통과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민주당 내분 때문에 통과가 안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6월 12일에) 있을 북미 회담 앞두고 대통령께서 오늘 새벽 회담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남북회담 이후에 그야말로 감성적 통일 지상주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만 좋아지면 무엇이든지 이루어질 수 있고 무엇이든지 주어도 아깝지 않다는 그런 분위기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남북 회담 이후에 북미 관계를 앞두고 일련의 과정을 쭉 보면 대단히 복잡한 국제관계의 방정식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줄 거 다 주고 저희만 무장해제 되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이런 상황에서 엊그제 국방장관이 대통령께 국방개혁 전반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는데 빠꾸 맞았습니다. 그런 보고를 할 때는 다 그 지침을 받고 어레인지를 한 다음에 보고가 이루어질 텐데 왜 빠꾸 맞았을까요? 저는 그게 참 걱정스럽고 의구심이 생겨서 그날 배석했던 사람 2사람을 제가 불러서 보고를 받았어요. 전혀 말을 안 해요. 국방위원이 강사인 군 출신 유일한 장군 출신인 제가 물어보는데 말을 안 해요. 왜 하냐? 대통령이 일체 발사를 하지 말았다는 금문령을 내렸답니다. 그 뜻이 무엇일지 저는 2가지로 봅니다. 2가지로. 이러지를 않기를 바라지만 남북관계를 연결한 국방개혁을 축소시키지 않는가. 또 국방비를 축소시키지 않는가 하는 정말 걱정스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일도 좋고 남북관계도 좋지만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주변에 잠재적인 위협이 지금 남북과는 차원이 다른 위협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더 큰 감당하기 어려운 안보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전력 증강이라는 것이 무슨 5년, 2년, 3년 내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10년, 20년 앞을 보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말 그 개혁이나 국방비를 줄이고 더하는 문제는 정말 심각하게 모든 거에 우선해서 국가가 신중에 신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새벽 순탄하게 진행될 것만 같던 남북미 간 한반도 비핵화 협상이 북미 정상회담을 목전으로 급제등이 걸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새벽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배석자 없는 단독회담과 확대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서 북한 체제 보장이 언급되고 향후 비핵화 속도와 종전선언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얻은 것으로 평가를 합니다. 지난주 저는 최고의 반환을 통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당근을 제시하고 볼턴 안보보좌관은 채찍을 휘두르고 있는 미국 안보라인의 역할 분담과 협상 전략을 한국이 본받아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펜스 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를 갖고 논다는, 정말 외교의 수사로서는 갖고 논다는 그런 표현을 썼어요. 생각을 갖는다면 돌이킬 수 없는 실수일 것이다. 거기에 또 비핵화를 하지 않는다면 리비아식 결말에 도달할 것이라고 압박의 강도를 더했습니다. 마치 트럼프 대통령을 가운데 두고 서로 경쟁하다 정반대 다른 기조로 북한을 달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 압박하는 방식입니다. 전략적 모호성을 철저히 견제하면서도 본심을 결코 드러내지 않는 대단히 효율적인 외교 전략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대통령은 미국을 급히 방문해서 북한의 갑작스러운 강경한 태도 변화의 의미를 축소하는 데 모든 외교 역량을 소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상회담에서 약속한 풍계리 핵실험장 현장 방문이 불어든 한국 기자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데도 통일부는 고작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는 입장만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은 이런 가운데서 특보와 문정인 특보와 말씨름이나 하고 있고 외교부 장관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여당은 이번 풍계리 핵실험장 참관 거부 사태에 대해서 과도한 억측은 금물이라며 비정상적인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딴 목리에도 자칫 그들의 심기를 거스릴까 노심초사하는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저자세는 향후 북한은 물론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한반도 비핵화 해법으로 완전한 한반도 핵폐기가 아닌 미국 본토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핵탄두와 ICBM을 우선 제거한다는 이른바 하이드브리식 해법으로 선회할 것이라는 예측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방식으로 미국 본토 위협은 사라질지 모르지만 남한에 대한 핵 위협은
제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5천만 국민이 핵 인질로 묶이고 미국의 핵우산마저 담보받지 못하는 상상조차 하기 싫은 최악의 상황이 현실이 될지도 모릅니다. 미국은 우리의 강력한 동맹임은 틀림없지만 미국 역시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가 여의치 않을 경우 본토 위협 제거를 우선순위에 삼는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주지의 사실입니다.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는 미국의 원칙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협상 원칙이 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바른미래당은 그래도 경제 민생이 먼저입니다. 탈원전 에너지 정책 1년 지나는 동안에 산자부 장관은 앞으로 5년 동안 전기값은 안 올려도 된다고 호언했습니다. 그런데 한전에 이번에 1, 4분기 1276억 원이 영업손실을 기록했고 지난해 4, 4분기에도 1294억 원의 적자를 냈습니다. 2분기 연속 적자는 5년 6개월 만에 처음이다. 이렇게 에너지 믹스를 탈원전을 통해서 했는데 이 작년에 가장 강조했던 게 중국이 탈석탄을 부르짖으면서 LNG를 확대하는 정책으로 갔습니다. 중국이 LNG를 빨아들이면서 국제 가격이 작년 6불에 이어서 지금은 11.7달러, 거의 2배 이상 올라가고 있다. 이러한 원전 아닌 그러한 외국의 수입이 높은 그러한 LNG, 또 LNG 원가가 가장 지금 전기 생산에 제일 높은 원가가 들어가는데 이러한 상황을 누누이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탈원전 정책이 실질적으로 우리 전기값을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1년 지난 동안에 원전의 여러한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수출만큼은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국내 원전 생태계가 무너지면 결국 수출도 한계가 오고, 우리 국내의 원전 백지화를 통해서 백지화 해놓고 수출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부에서는 그렇게 탈원전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주장합니다. 탈원전 그대로 가더라도 우리가 최고의 원천 기술인 지난 8년간 2,350억 원의 개발 비용이 투입된 APR 플러스를 활용해서 경북 영덕에 차세대 원전 수출 전략지구라도 지정하고 원전의 생태계도 유지하고 해외 수출 전략의 그러한 생태계도 확대하고 또 원전 전기값도 안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출구 전략을 꼭 마련해 달라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상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사건 심의 속기록 공개를 하기로 했는데 올해 들어서 단 한 건도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심의 속기록 공개는 김상조 위원장의 공정위 신뢰 회복 방안 중에서도 아주 핵심 사안입니다. 그간 공정위 심결을 앞두고 대기업, 로펌 관계자들이 심결위원들을 비공개로 무차별적으로 만나서 로비를 해왔던 정황들이 있었습니다. 2016년 국정감사 때 정무위에서 제가 정부 청사 출입 건수를 2만 5, 6천 건 분석해서 밝혔던 것입니다. 당시 공정은 없고 거래만 있었다고 문제를 삼았고 마침내 김상조 위원장이 들어와서 시행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저는 진심으로 환영을 했었습니다. 올해 진행된 15차례 전원회의, 23차례 소회의 심의 기록 단 한 번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12월 20일 전원회의 내용 공개가 마지막이고 11월 이후 개최된 8차례 소회의 심의 기록도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이는 법원의 공판 속기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9월 신뢰 회복 방안을 발표하면서 심의 속기록 공개를 약속했었던 김상조 위원장. 이제는 공정위가 담당 인원이 부족하다고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는 심판, 관리, 관실이 담당을 합니다. 3명의 직원이 속기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주일에 한 차례 전원회의, 3번의 소회의, 심의 내용을 기록해야 되는 업무입니다. 국회나 법원에 비교해서도 적은 인원이 아닙니다. 재미난 것은 공정위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원을 더 뽑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그런 비판입니다. 위원장이 새로 와서 속기록 공개를 발표하면서 그동안 하지 않았던 일을 해야 하는 데 대한 내부 반발로 보입니다. 이 반발은 공정위의 투명함을 추구하는 것에 반하는 것입니다. 김상조 위원장님, 하시려면 확실하게 밀어붙여서 공정위를 개혁해야 외부 개혁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